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지으시는 뜻깊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토크 새해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평교당 원산 윤원준 교도회장과 함께합니다. 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사님 106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 그리고 또 어떤 기원을 하고 계신지 전해 주실까요? 금년 새해 첫날 제가 이런 대담 방송에 소중하게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은혜 정말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 교도님들 또 공부인들 종법사님을 위시한 선지님들 또 해외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출가 교무님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모든 우리 교도님들께서 좀 더 이 법의 해명을 듬뿍 받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사님과 함께 창평교당 창립의 역사를 일구신 예타원 김성덕 외할머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원불교와 함께한 학생의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청년의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창평교당 또 큰 주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큰 은혜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일찍이 원불교를 만나서 공부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진로를 결정하고 공부길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창평교당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아요. 2022년이면은 창평교당 역사가 70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 창평교당은 원기 31년도에 처음 출장 법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원기 31년도는 제가 세상에 태어난 그 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해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법신부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창평교당이 광주 전남 교구 내에서 물론 영광지구를 제외합니다. 영광지구는 우리 교단의 특수고장이니까요. 성지의 고장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대종사님 법음이 전달된 곳이 창평교당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원기 31년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 돌아가신 열반하신 후 3년 후에 대종사님 법음이 창평교당에 앞에 말씀드렸던 박사시와 할머님을 통해서 오기 시작한 뒤에 지금 벌써 원기 107년이면은 만 70년이 돼갑니다. 그때 이제 일대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약간 9회 내지 10회 정도를 출장 법회로 출장소로 해서 법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선진 한 분이 계십니다. 권일경 교모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아주 말년에 출가하십니다. 그 어른께서 여기 청평으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우체국장에게
당신 집을 출장 법회 장소를 법회지로 제공을 해요. 예, 사가를 네, 네. 제공을 해서 아주 미미한 숫자일지라도 법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법회를 산동 남원교당의 이지일 선생님이 교무님이라고 그 어른을 모셔다가 네. 원기 31년도에 출장 법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창평으로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말하자면. 예. 그때 이제 저희 외할머니와 그 관타원 권일경 교무님이 의기투합이 됩니다. 네. 이 어른과 둘이서 그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시면서 교화를 어물교를 하시는 교화를 거예요. 하시고 예. 순교를 하시고. 예, 순교하시면서 해서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거기 그 집이 아까 처음에 저를 구속했던 장소가 그 사가 출장 법회 보던. 법회 네. 그래가지고 2대 교무님이 누구시냐면 박진호 근타원 박진호 교무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네. 그 어른이 누구시냐면 아까 두타원 제 외숙모의 친언니 되시면서 상산종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세요. 예. 그 어른이 창평교당의 2대 교무님으로 또 예. 부임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눈에 선한 게 박진호 그 교무님께서는 근타원 교무님께서 그 동네가 사돈네 동네잖아요. 그렇죠. 제 외할머니께서는 당신 여동생의 시어머니 되신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가 통해서 네. 활발히 하셨겠어요. 예. 그 어른이 지금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따뜻한 그 미소와 그 교무님 관이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 어른들을 뵙고 네. 자라면서 해갖고 그로부터 지금 17대 교무님까지 이제 거쳐가면서 오늘날 70년 창평이 역사가. 지내갑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교무님들께서 오시고 가시고 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제가 원기 70년부터 교도 회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모셨던 교무님들이 거의 10분 정도 됩니다. 예. 빈몸으로 오셨다가 또 발령나면 그냥 이불 하나 차에 실으시고 또 어디론가 또 가셔가지고 그쪽의 교당을 또한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전법지지 교무님 개개인으로 본다면 그저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법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쭉 그 30몇 년을 이렇게 보면서 네. 우리 출가 교무님들께서 그 갓난의 시간을 다 잊으시고 대종사님 법 전하는 그 재미 하나만 갖고 헐 잡수시고 헐 입으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그런 그 출가 교무님들의 그 희생정신 또 법열에 넘치는 그 정신을 저는 제가 모시고 있는 교무님 관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창평교당에서 이제 교도 회장으로 이제 또 역할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정이 듬뿍 담긴 고향 그리고 교당을 등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사실은 그 심정이 좀 헤아려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 이제 지금 농업은행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제 도지부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네. 창평에서 광주로 통근을 하려면 비포장도로로 한 40분을 달려야 돼요.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면 오후에는 여기가 목에가 때가 까맣게 낄 정도로 그 정도. 고향을 좋아해서 오다 보니까 한 번도 광주 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창평 네. 그대로. 네. 지금도 출퇴근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바빠요.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기 바쁘고. 근데 그 당시에 벼랑간에 이제 교당에서 영식아, 근데 그때는 막 모든 교무님이 저한테 야자를 하시면서 막 하셨으니까요. 그럼 저는 예 하고 했는데 네가 회장을 해야 되겠다. 아무 누구가 그거 안 하신대. 그럼 제가 하죠. 그때 그러니까 연세가 지금부터 35년 전이니까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40대. 어찌됐든 초반. 20대에 내려오셔서 네. 창평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은 하고 교당은 계속 다니고 계셨고. 예, 네. 다니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제가 교당 생활을 지금도 매우 이건 어쩌면 좋은 시절이었는지 어쩌면 대종사님한테 꾸지람 들어야 될 시간인지 아직은 판단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지만은 꽤 교당 생활이 멀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핑계, 출퇴근한다는 핑계, 네. 사회생활 한다는 핑계, 또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밖에서 인기도 있지요. 뭐 동료 직원들한테 꽤 좋은 인상도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심취한 기간이 40대. 이제 한참 그러고 있는데 교도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네. 뭐 당연히 그러죠 라고 한 게 이제 학생회 때 학생회장도 해봤겠다, 부회장도 해봤겠다, 사회도 봐봤겠다, 뭐 그러다 보니 저 하죠. 쉽사리 그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근데 그때는 우리 교도님들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평교당. 70명, 80명 네. 막. 자리도 부족하고 마루 위에까지 그냥 아. 앉아서 이렇게 그 법서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강습을 한다 그랬죠. 네. 총부에서 선진 법사님들을 모시다가 3, 4일씩 특별 말하자면 법회를 보는 거예요. 네. 법서를 받든 참 그 재미 이를 모든 교도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그 집중도가 아주 강한 막 신기하거든요. 시골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그 젊은 형님들이 그냥 우리 이 법락을 딱 두르고 아주 우리 교법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모두들 그때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낮에 일하고도 밤에 그 법설 들으려고 몰려오시고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저거 이제 회장이 되니 무슨 일이 절로 됐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부가 다 그냥 저는 사회나 보고 그랬던 때이기 때문에 무슨 교당에 뭐가 부족함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걱정을 별로 할 일이- 없이 한 10여 년 교당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교도회장이 딱 됐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무님들이 교당에 오셔가지고 부임 오셔갖고 외롭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네. 해드리는 것이 회장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교도님과의 교무님과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어찌 하는가. 또 교무님 뜻을 사사로운 뜻을 또 우리 그 교도님들께 어떻게 설득해내는가. 네. 이런 부분을 매우 제 강한 의지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교도회장을 맡으라고 그럴 때 그럼 나 교무님만 잘모시면 되지 뭐. 그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교도회장 노릇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가끔 전화 드리는 거예요. 잘 계신지. 그러니까 자주 가서 뭐 살림살이를 해야 되고 또 교무님 뭐 회계 한 것을 좀 도와드리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교무님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 무엇인고 그것만 몰두했었던 그 회장 생활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스승님 받드는 그 마음, 신성이 항상 다 아마 그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그런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그랬었던 것 드네요.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천명 50이 되면서 정말 공부기를 좀 제대로 잡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거의 교당의 이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꽤 그 사회생활,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천착을 합니다, 제가. 근본 어떤 의구심을 좀 갖게 되시네요. 예. 예. 그 원불교에 대한 이 공부만이 내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도 음만 빼놓고 내가 다 해버리. 거기 하나 더 하는 게 이 잡기. 그것은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살도 잡기. 요 4개만 빼놓고 다 해본다. 또 그건 제 계획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좀 글을 좀 쓴다고 소설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다 경험해봐야 된다. 예.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싸움도 해봐야 된다. 맞아봐야 된다. 맞아봐야 내가 그런 거. 그러니까 깡패노릇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참 하다가 해병대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가 그 군대 생활할 때가 해병대 들어간 네.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로서 경험해 볼 일은 내가 의지적으로 경험해 봐야 되겠다. 문학부터 저 밑에 건달 생활까지도 그 기간 동안에 다 섭렵을 해 봅니다. 네. 그것이 이제 글로 자꾸 표시되고 해갖고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서 이제 제가 소설가를 꿈을 꾸죠. 지금도 이제 수필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경험을 하면서도 항상 일요일이면 법회 사회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 교당 생활을 그때 쭉 놓고 보면 굉장히 암안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1억을 나라로부터 훔쳐 뺏어간다면 그거는 조금 싸우고 말 일이지만 1원어치 자존심을 나에게 뺏어간다면 나는 천당 아니라 지옥까지도 내가 쫓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 그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당 생활이 항상 은행에 가면 일 잘한다고 떠받들어 주지. 밖에 나가면 술 잘 먹는다고 친구들이 떠받들어 주지. 누구하고 싸운다 뭔다 거기 내가 한번 기어 들어가 보고 싶고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본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았던 게 저희 교당 끈이었어요. 네. 그렇게 경험을 항상 하면서도 그거를, 예. 매주 교당에는 오셔서 예.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런 세상도 있구나. 그러니까 꽤 강한 자부심, 또 나는 나다 하는 상, 이 상이 충만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온통 경계를 안고 네. 살아가면서 예.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싸우고. 근데 교당에 가면 사회에 대해서 축비를 쳐야 되고. 그 내가 이거 제가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이제 딱 그때부터는 이제 네. 우리 교당 공부를 시작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특별한 훈련을 하면서 좀 공부기를 다잡는 기회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IMF가 딱 터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농업은행에 있을 때 다른 신용은행으로 스카웃이 돼 갑니다. 네. 저를 잘 아시는 그 설립자가 저를 데리고 거기를 가는데 거기서 한 10여 년을 근무하면서 IMF가 딱 터져가지고 제가 그만두게 돼요. 네. 손실이 나잖아요. 은행에서 예금은 다 내줘야 되고 대출해줬던 걸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 은행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손해가 난 부분을 저한테 임원 일을 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으로 갚으라는 통보가 옵니다. 예. 저는 그만둔 지 계산해 보니까 2년 8개월이 됐더라고요. 나 나온 지 한참 후에 네. 문을 닫게 됐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나라고 했었는데 상법에 보니까 3년 이내에는 그 회사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임원들이에요. 네. 퇴직을 했어도 네. 예. 퇴직한 뒤에 3년간은 무한 책임이에요. 상법에. 그걸 몰랐어요. 워낙 압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싹 4개월 사이에도. 네. 너무 어려운 시기였겠네요. 그 이제 집에 한 2년 있을 때인데 엄청 어려운 시절이 돌아온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어려움에 대한 준비 또는 뭐 과정도 전혀 없이 그래서 훈련을 갑니다. 탈출하고 싶어서 네. 수계농원 마음공부 훈련을 갑니다. 탈출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의 네. 숨이 탁 막히는 네. 가죠. 그래도 탈출구를 원불교 훈련원으로 네, 잡으셨네요. 네. 이제 그게 또 그 옛날에 보이지 않게 쌓아졌던 그게 그쪽으로 인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수계농원에는 그땐 대산 열애께서 상사님으로 계실 때 거기를 매일 12시면 거기 오셔가지고 장산 황직평. 황직평 예. 종사께서 거기서 정전 마음 공부를 공부방을 열어가지고 네. 훈련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모집을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한 10대 명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까지의 제 원불교 역사의 그 40여 년 동안은 제 마음 공부를,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어떤 관념 속의 원불교였지, 제가 제 마음을 딱 돌아보는,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 황직평 종사님의 그때 경계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고 막 그럴 때예요. 경계와 마음을 딱 본 뒤에 이거는요, 어떤 그 닫혀져 있던 철문이 확 열린 기분이 딱 들어가는데 3일 동안을 예. 무슨 어떤 외계에 갔다 온 느낌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답도 하고 먼 김에 그 교무님께서 저에게 당신은 윤 회장은 말이야 통만법 명일신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거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네. 강아지가 있었는데 꼭 점심 먹고는 제가 강아지를 풀어서 한 바퀴 산책을 했어요. 네. 근데 자꾸 돌아오고 보니까 강아지가 내 앞을 안내를 먼저 해서 가면서 지 그 목줄 맨 곳으로 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자기를 구속할 곳을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아, 이 법도량에 살다 보니까 강아지마저도 의뢰이 자기가 가야 될 곳은 거기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살았구나 너. 그래가지고 감상담으로 그걸 썼어요. 네. 법도량에서 사는 강아지는 그렇게 마음 저거를 잘했구나. 사흘 동안 배운 게 있어서 그걸 감상담으로 썼더니 그 교무님께서 윤 회장은 통만법 명일심 공부를 해야 돼.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명일심, 통만법 명일심 공부를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온 천지 우주를 보고 나를 이렇게 맑게 하는 거구나. 그 뒤로 그것이 시작이 돼서 삼동원 훈련을 네. 계속 갑니다. 이제. 예. 그래가지고 훈련을 갔다 와서 얼마나 즐거운지요. 그렇게 환희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막 어린애처럼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마음.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린 시절부터 교당을 가깝게 접하고 부모님과 또 외할머님의 그 따뜻한 품 속에서 늘 여의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다시 또 고향에 돌아와서 교당을 다니면서도 속 깊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하다가 어찌 보면 이 바깥 큰 사회에서의 경계가 뭐 앞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피난처처럼 도피처처럼 간 곳이 바로 그 공부길을 잡을 수 있는 훈련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외부의 그런 경계들은 어떻게 극복이 잘 됐습니까? 너무 고통이 돼서 제가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네. 이럴 때 제 마음을 어찌할까요? 아까 그 마음을 발견을 한 거잖아요. 발견을 하게끔 해주셨어. 너한테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었어. 그걸 이제 그 수계농원에서 느꼈다면 그 마음을 아직도 막 거의 몇십억이 날아갈 그러니까요. 판인데요. 현 상황은 참으로 어렵죠.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제 다 고백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제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스승님 하시는 말씀이 윤 회장, 진리께서는 말이야 크게 주시려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크게 주시려면 이런 말에 이제 제가 귀가 뜨입니다. 크게 주신다? 그러면은 나한테 다 가지고 간 그 물질적 그것도 크게 주신 거겠지. 안심을 합니다. 저 어른께서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뵀던 그 스승님이시라 저한테는 1호의 거짓말, 1호의 어떤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실 거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 스승님 말씀을 제가 따르죠. 믿고. 그 말씀을 따가시고는 더 긴 말씀이 없으셔. 네. 크게 주시려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요. 네. 그래. 거기서부터 놓는 예. 걸 길을 시작해요. 예. 놓는 거를.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아내 덕타원 보고도 에이, 내가 전생에 많이 뭘 갖다 먹어버린 모양이야. 어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부인이신 덕타님도 예. 그 사이에 얼마나 몇 달, 거의 1년 역가량을 네. 하늘이 풍선이라면 터져버렸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수계놓은 스승님 말씀 갖고 네. 딱 이겨내다 보니 네. 오라 요거구나 라고 이제 새로운 그 교당관, 예. 공부관이 정립이 됨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삼동원을 매 여름 겨울 일주일씩 훈련을 갑니다. 휴가를 거기서 보냅니다. 네. 휴가를 보내는데 그 안에 해야 될 단계가 있었어요. 공부 단계. 아까 마음을 알았다면 그때 이제 그 시절이 언제냐면 제가 경주로 이제 또 그 발령을 받아서 회사 하나를 경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걸 받아서 이제 경주에서 객지 생활을 할 때입니다. 네. 밥을 먹어요. 제가 주말이면 밥을 해서 제가 먹어야 되거든. 그릇을 씻어가지고 그릇을 상위에서 넣고 싱크대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싫어. 더러워. 그래서 내가 제 아내 덕타원은 일생 동안을 아이와 손님이 오면 손님 내 밥그릇을 다 씻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게 그 밥 먹고 내가 스스로 설거지하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네. 한참 그 더럽다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공부한다는 놈이? 하면서 거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릇을. 내 상위에 있을 때는 그저 내 밥이라고 그 밥알 막 이렇게 집어먹었던 놈이 장서만 딱 올려놓으니까 옮겨놓으니까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네. 아까 그게 그 공부 덕입니다. 수계농은 공부 때문에 자꾸 마음을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때부터 더럽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기 시작, 이렇구나. 하나하나 이제 껍질이 벗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러기 날아가는 걸 보고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삼동원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운동을 하는데 아침 가을에 기러기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쭉 올려도 볼을 높이 차고 이제 학교에서 운동장을 축구를 하는데 볼을 높이 차고 하늘을 보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제일 뒷기러기가 두 마리가 시옷자로 날아가는데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제일 뒷기러기는 되게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고 바라보고 볼을 찼어요. 볼을 가지고 한참 노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저 기러기한테 지금 너 피곤하다 그랬어? 웃기지 마라. 기러기는 자연 그대로 날아갈 따름인데 네가 들어서 지금 기러기를 보고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잖아 임마.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기러기가 나에게 얼마나 멍청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동원 훈련 가갖고 이제 거기서 크게 지금 생각해도요. 그 훈련을 가는데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 20명이 분임 토의를 하는데요. 그 담임 교무님이 백지와 연필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밖에 나가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어오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냥 적어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여름인데 매미 소리가 맴맴맴맴 하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미 소리를 적었어요. 저기에다. 맴맴맴맴맴맴.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맴맴이 아니요. 왕왕 왕왕한 것. 왕왕 적었어요. 왕왕도 아니요. 이거 어쩌지? 20분 만에 돌아오라고 했으니 시간이 돼야 되고 이거구나. 적을 수가 없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가 막 시원하면서도 답답해. 그 빈 종이 썼다 지웠다 한 종이를 들고 그 분임토의장으로 들어가요. 다들 이야기를 해요. 뭐 졸졸졸졸 뭐 멍멍 들린 대로 다 적어갖고 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무님께서는 그러신가요? 그러셨군요. 제 차례가 됐어. 저는 못 적었습니다. 적다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그래가지고 됐어요. 주세요. 아무 소리 않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숙제를 못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떻게 적지? 저 소리를 뭐지? 그게 지금도 자연의 소리는 인간의 사량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그 수계농원에서 통만법 명일심 공부를 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훈련이라는 그 소중성을 저는 지금도 누구 못지않게 강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밥상머리에 있었던 싱크대의 그릇을 보고 나를 봤고 기러기를 보고 천지를 봤고 삼동원 훈련 가서 이름을 못 적어서 우주를 봤구나. 그 뒤부터는 공부가 막 엄청 재미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훈련 우리 네. 뭐 교무님들께서 모든 교도들은 훈련으로서 자기의 공부가 계단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무. 그렇군요. 예, 훈련을 통해서 사실 자신의 기질과 심성을 변화시키고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사님의 이 특별한 공부 길을 잡은 그런 경험을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경계 속에서도 우리 공부길을 오히려 새롭게 잡고 더 크게 거듭나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불교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크게 충만하게 하고 또 기질과 심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원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훈련으로 법의 어떤 그런 충만한 그런 공부심을 채운 상황에서 이제 객지에서 앞서 그 경주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공부를 대조하면서 또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큰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것이 이게 그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벼랑간에 1999년도에 98년도에 IMF 맞고 한 1년 지났는데 경주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감산 정릉교당 교도회장이셨던 제 막내 외숙이 예. 경주에 회사 하나를 구매해서 설립을 해서 하세요. 뭐 중견인데 한 직원이 한 5, 60명 되고 했던 그거를 네가 가서 거기서 경영 좀 해볼래? 그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게 마치 할 일도 한 2년 놀았던 그때라 예 하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가는데 은행에서 회계 나오고 그 은행 업무만 아주 통달했던 제가 공장 경영을 그 겁이 좀 나기도 했지만 예. 에이 그 뭐 하면 하겠지 뭐 그거 못 하겠어라고 하고 부임을 합니다. 하자 보니 더군다나 이 광주 호남 쪽에 그때 꽤 그 영원함 정서적 갈등이 있었죠. 굉장히 예, 많았을 때입니다. 예. 그 제가 거기 이제 최고 책임자로 부임을 딱 하니 거기 직원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경주입니다. 경주. 이 고민이 많아요. 거의 퇴근을 하면 퇴근 시간에 마당에서 활극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저거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탁 내려다보고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의 부임한다고 하니까 장법주 교무님이라고 전타원 장법주 교무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세요. 세운 접시 글씨를 하나 주시면서 이걸 갖고 가라고 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복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복은 인화에서 오고 인화는 심화에서 오나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삼법사님 글씨로. 예. 그걸 떡 보자마자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인연복, 인화, 심화. 예. 심화라는 게 바로 나잖아요. 심화? 그래요. 그럼 내가 원불교 공부를 이제까지 햇수로만 이렇게 해왔던 내가 드디어 공부인으로서 요거를 한번 받아들여 보자. 네. 심화를 매일 아침 이제 출근할 때마다 그거를 대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 반찬이 맛이 없더라고요. 시금치를 딱 하나 드는데 시금치가 사은이 들어있을 거다 하고 생각하고 씹으니까 사은이 막 씹혀요. 고소해요. 맛있어요. 그 뒤부터는 맛없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심화를 제일 먼저 청소하는 아줌마들, 운전기사들, 또 경비원 아저씨들, 이분들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조회 때 앞세워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쭉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심화가 되다 보니 회사 전 직원들이 거기서 16년을 살면서 야근을 하지 말라 해도 야근을 하고 네. 정말 회사가 바꿔지더라고요. 네. 내가 바꿔지니까 회사가 빛깔이 바꿔지고 활동 영역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30억 있는 빚 한 3년 만에 싹 정리하고 예. 제가 나올 때 정기예금 150억 정기예금 물려주고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교당 공부 아니면 어찌 그런 경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우리 마음 공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니까 아마 일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예, 원사님 정말 특별하고도 또 의미 있는 그런 깊은 신심과 공심, 공부심으로 일생을 살아온 인생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정말 공부심으로 저렇게 해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 많은 분들께 보감의 말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보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도 이제 공부인으로서 이제 남은 시간은 저 자신을 위해서 회광반조하는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이 회상 만난 기쁨을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운데 그 빈 공간이 있었죠. 그 빈 공간은 내가 공부인으로서 사회를 사회를 넘어다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스스로 자족을 하고 이제 우리 이 공부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아갈 겁니다. 다만 한 말씀 더 이제 우리 교도님들과 우리 같은 공부인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어찌됐든 훈련은 빠짐없이 가셔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으니 행복의 길은 대종사님 말씀 속에 특히 요운품 우리 대종사님 말씀 요운품을 항상 제가 마음 가운데 살아서 모두 우리 성불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무님들처럼 재종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보람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원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큰 또 공부의 방향 해 나가시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든 출가든 신앙생활할 때 큰 분심 또 분발심이 솟구쳐야 인생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큰 공부심으로 자랑스러운 대종사님의 제자로 행복한 여정 이어가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창평교당 원산 윤원준 교도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